방송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은 제4조 현지조사 방법 제2항 피해사실 확인 조사부터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사실 확인 조사는 계약일 24시부터 적과 전의 조사입니다. 그래서 생육 시기별 현지조사표를 보세요. 이 계약일 24시부터 적과 전에 피해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 거죠. 피해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도 피해사실 확인 조사, 특정위험 방식도 피해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데요. 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이제 이 피해사실 확인 조사하고 나무 피해 조사하고 미보상 미불 조사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즉 적과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보장인 가입 유형에서 적과전에 조수해 및 화재로 일부 나무에만 국한되어 피해가 발생된 경우 이때 피해 규모를 확인합니다. 자, 피해 규모. 확인. 이거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과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보장인 가입 유형에서 자연재해는 발생됨이 없이 조수해 및 화재로 전체 나무 중 일부 나무에만 국한되어 피해가 발생된 경우. 예를 들어서 조수해로 일부 나무가 절단된 경우, 산불이 과수원의 일부 나무에 옮겨붙어서 일부 나무가 소실된 경우, 자, 이럴 때 우리가 피해 규모를 확인한다. 그래요. 이때는 이제 피해 대상 주수를 조사합니다.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수확감소 예상주수를 조사해요. 그 다음에 특정위험 방식 보겠습니다. 특정위험 방식은 적과전 특정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계약일 24시부터 적과전에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우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요. 우박 피해가 있을 때는 추가 조사로 유가타 확률 조사,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 피해가 있을 때는 추가 조사로 낙엽률 조사, 이건 이제 나무 피해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미보상 비율 조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제2항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대상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 했죠. 조사 대상은 적과 종료 이전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 과수원 및 조사 필요 과수원. 여기서 조사 필요 과수원이다 그러면은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되어 그 지역의 대다수 과수원은 피해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고하지 않고 있는 과수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이고요. 피해 사실 확인 방법을 보세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을 해야죠.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 자료. 그 다음에 피해 과수원 사진. 과수원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도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태풍 등과 같이 거대 재해가 발생되어 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즉 사고 접수 후 바로 이 유가타 확률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낙엽률 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피해 규모 확인. 자, 이 피해 규모 확인은 적과 전에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적과 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보장인 가입 유형에 한해서 이 유형에 한한다. 적과 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보장인 가입 유형에 한해서 자연재해는 발생됨이 없이 조수해 및 화재 등으로 전체 나무 중에서 일부 나무에만 국한되어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이 피해 규모를 확인합니다. 이때는 피해 대상 주수,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수확감소 예상주수를 확인합니다. 이 피해 규모 확인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 보험금 산정에서 또 볼 거예요. 그때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 산정할 때 이 피해 규모 확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착과 감소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지는지 꼭 볼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험금 산정할 때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요. 그 다음에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 그리고 추가 조사 실시, 재해 종료 및 특약 가입 여부. 여기서는 이제 특약이라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적과전 특정호종 한정보장 특약을 이야기한 겁니다. 추가 확인사항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적과전 특정호종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한 적과전 특정위험 방식에서 우박 피해가 발생됐을 때 유가타 확률 조사하고요.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됐을 때 낙엽률 조사하고, 이제 나무 피해 조사도 이제 해당 재해가 발생됐을 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건 이제 왜 적과 종료 여부를 확인할까요? 다시 생육 시기별 현지 조사를 가서 좀 보겠습니다.
자, 적과 종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요. 계약일 24시부터 적과 전에 이제 그 말하자면 이때가 말하자면 여기까지는 착과 감소 보험금이에요. 착과 감소 보험금. 그리고 적과가 끝남과 동시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죠. 착과수 조사를. 그리고 적과 후부터서는 과실손해보험금, 즉 보험금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일 24시부터 적과 전에는 착과 감소 보험금, 적과 후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는 과실손해보험금이에요. 그래서 이 착과 감소 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적과 종료 여부를 확인하죠. 그러니까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를 해야 된다. 엄밀히 따지면 적과 종료 이전 사고를 해야 돼요. 자, 수확 전 착과 피해 조사 필요 여부 확인. 이것도 이제 우박 피해가 발생됐을 때, 적과 전 우박 피해가 발생됐을 때 수확 직전 착과 피해 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수확 직전 착과 피해 조사가 이 수확 직전, 그러니까 생육 시기별로 수확 직전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수확 직전 착과 피해 조사는 계약일 24시부터 적과 전에 우박 피해가 발생돼도 수확 직전 착과 피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도 우박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수확 직전 착과 피해 조사. 그리고 적과 전 특정 위험 방식은 유가 타박률 조사한 것을 근거로 수확 직전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왕 수확 직전 착과 피해 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적과 후에 우박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이때 수확 직전 착과 피해 조사하죠. 그리고 9월 1일부터 수확 직전에 가을 동상의 피해가 발생됐을 때 수확 직전 착과 피해 조사입니다. 이제 가을 동상에도 사실은 9월 1일부터 보험 시기죠. 9월 1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수확 직전까지 가을 동상의 피해가 발생되면 수확 직전 착과 피해 조사하죠. 수확 개시 후부터서는 우박이나 가을 동상해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착과 피해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착과 피해 조사 방법은 수확 직전 착과 피해 조사건 수확 개시 후의 착과 피해 조사건 조사 방법이 같아요. 자, 다시 거기 가겠습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이 다목에 이 수확 전 착과 피해 조사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적과 전에 계약일 24시부터 적과 전에 우박 피해 발생할 때 수확 직전 착과 피해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 추가 확인 사항이죠. 추가 확인 사항. 유가 타박률을 확인하죠. 적과 전 특정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입건의 우박 피해 시 이때 유가 타박률을 확인합니다. 또 이제 필요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필요시는 인근 과수원은 보상하는 우박 피해로 우박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과수원은 이 보상하는 우박 피해가 확인되는데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어요. 신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우박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적과 종료 전 착과된 유가 및 꽃눈 등에서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의 비율을 표본 조사한다. 자, 유가 타박률 조사는 표본 조사의 하나입니다. 전수 조사가 없어요. 그다음에 표본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표의 표본 주수에 따라서 표본 주수에 해당하는 수만큼 표본주를 선정하는 데 리본을 부착하고요. 과수원 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고 품목별 표본 주수표의 표본 주수 이상을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선정된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 각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가, 꽃눈 등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피해 유가 개수, 증상 유가 개수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사과, 배는 선택된 과총당 동일한 위치의 유가에 대하여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합니다.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림이 좀 정확하게 그려졌지만은 이것을 배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나무에 이 유가가 이렇게 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배는 1개 과총당 통상은 5개 이상의 유가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 사과배는 각 과총별로 동일한 위치의 유가에 대하여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합니다. 자, 1번 과총에서 1, 2, 3, 4, 5번 유가가 있다 할 때 처음 1번 과총에서 3번 유가를 했다,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두 번째도 3번 유가, 세 번째도 3번 유가, 네 번째도 3번, 다섯 번째도 이 3번 유가에 대하여 우박으로 인한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과배는 선택된 과총당 동일한 위치의 유가에 대하여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자, 그러면은 기왕 한 찜에 유가 타박률, 이건 이제 보험금 산정에서 볼 일이죠. 보험금 산정. 자, 유가 타박률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이것은 이제 피해 유가수 그리고 피해 유가수 플러스 정상 유가입니다. 피해 유가수 플러스 정상 유가수예요. 자, 이게 바로 유가 타박률이에요. 그러면은 이 표본주 10주 유가 타박률 조사할 때, 자, 표본주
10주를 유가타방률 조사했어요. 유가타방률 조사했습니다. 최소 조사 유가수는 몇 개가 될까요? 최소 조사 유가수. 이것은 이렇게 한다 했죠. 선정된 표본주마다 4곳의 가지에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가예요. 그러니까 표본주가 10주면 선정된 표본주마다 4곳의 가지예요. 4가지. 그죠? 4곳의 가지고. 그리고 각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가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다 표본주 10주니까요. 10주 하면은 최소 조사 유가수는 200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엽률 확인 보겠습니다. 이 낙엽률 확인 역시 추가 조사죠. 추가 확인 사항입니다.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 수확년도,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태풍, 강풍, 지정화재 집중호우로 낙엽 피해가 발생됐을 때 낙엽률 확인합니다. 이건 이제 적과전에 특정어종 한전보장 특약을 가입건이에요. 그러니까 적과전 특정위험 방식에 한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따라서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 간격에 따라서 표본주를 정하고 선정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동서남북 4곳의, 역시 이것도 이제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예요. 그런데 이제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인데 신초 1년생 가지에 대하여 합니다. 신초 1년생 가지를 무작위로 정하여 각 결과지별로 낙엽수하고 차겹수를 조사해서 리본에 기재한 후에 낙엽률을 산정한다 했습니다. 신초 1년생 가지라는 것은 녹이 좀 진합니다. 녹이. 통상은 이게 해묵은 가지는 이제 갈색으로 변화돼요. 갈색으로. 그렇지만은 신초 1년생 가지는 녹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녹이 살아있어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신초 1년생 가지에 대하여 신초 1년생 가지를 무작위로 정하여 낙엽수하고 차겹수를 산정을 하고 낙엽수와 차겹수를 세고 낙엽률을 산정한다. 자, 그러면은 낙엽률을 어떻게 할까요? 낙엽률. 낙엽률은 낙엽수 나누기 낙엽수 플러스 차겹수입니다. 차겹수. 자, 낙엽수는 잎이 떨어지는 날을 센 거예요. 그리고 선정된 표본주의 낙엽수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병해충에 닿는 경우에는 차겹수로 구분을 합니다. 자, 나무 피해 확인입니다. 이것 역시 계약 1, 24시부터 적과전의 나무 피해 확인으로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고사나무 조사와는 달라요. 즉,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고사나무 조사는 수확 종료 후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나무 피해 확인해서 고사나무가 확인됐을 때는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고사나무 조사,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고사나무 조사에 플러스는 됩니다. 자, 보세요. 고사나무를 확인한다.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실제 결과 주수에서 보상하는 손해라 고사한 나무수를 조사하고요. 고사나무 중 과실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 손해하고 과실 손해 보험 기간 내 사고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나무 손해보장 특약의 보험 기간은 3월 1일부터서 2월 6년도 2월 31일까지죠.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그럼 여러분께서 1과목의 나무 손해보장 특약 보험 기간을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무 손해하고 과실 손해 보험 기간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기간의 사고인지 그 차이 나는 기간의 고사나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경우 미보상 주수로 조사합니다. 과실 손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실 손해. 그 다음에 수확불능 나무를 확인한다.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피해를 입은 나무수를 조사하고요. 침수 피해 인정 주수는 아래와 같이 합니다. 표본주는 피해 주수의 10% 이내로 하고요. 최대 17주로 해야죠. 그러면요. 그 다음에 표본주의 침수된 착과수하고 전체 착과수를 조사하고 침수 피해 인정 주수는 침수 주수 곱하기 침수율입니다. 자, 그러면 침수율은 침수된 착과수 나누기 전체 착과수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침수 주수가 20주가 있다 합시다. 침수 20주가 있어요. 침수 20주. 그 다음에 침수된 착과수. 침수 착과수가 120개고요. 그 다음에 미침수 착과수. 미침수 착과수가 80개라 할 때 이때 침수율은 어떻게 될까요? 침수율. 침수율은 침수 착과수 120개 나누기 침수 착과수 120개 플러스 미침수 착과수 80개입니다. 그래서 120 나누기 200이에요. 이것은 이제 60%가 되죠. 60%. 그렇죠? 침수율은 60% 보고요. 침수 피해 인정 주수는요. 침수 피해 인정 주수는 어떻게 할까요? 침수 주수 20주 곱하기 침수율 60%를 해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은
12주가 되죠. 자, 이건 그 이야기입니다. 침수로 인해 고사된 나무는 고사주수로 산정하고 침수 피해 인정주수는 침수 피해로 과실 피해는 있지만 죽지 않은 나무를 대상으로 하죠.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을 확인합니다. 자, 미보상 비율 확인. 여기서 미보상 비율 확인은 계약일 24시부터 적과 전에, 계약일 24시부터 적과 전에, 다시 거리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계약일 24시부터 적과 전에 종합위험 방식이든 미보상 조사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무 피해 조사, 미보상 조사. 적과 전 특정 위험 방식도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추가 조사로 타박률 조사, 그리고 추가 조사로 낙엽률 조사, 나무 피해 조사. 그때도 미보상 비율 조사입니다. 날짜가 다르면은 제2항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모든 조사 시 조사 날짜가 다른 경우 미보상 비율을 조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낙과 피해 조사인데요. 이 낙과 피해 조사는 적과 이후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적과 후부터서 수확기 종료 시점, 이 낙과 피해 조사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우리가 생육식별 현지 조사에서 그걸 좀 보고 시작합시다. 자, 보세요. 이 적과 후부터서 수확기 종료 시점, 이건 이제 과실 손해보험금이다. 그게 과실 손해보험금. 그런데 적과 후부터서 낙과 피해 조사는 우선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 낙과가 있고요. 우박으로 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소로 낙과가 있어요. 그런데 일소는 좀 이따 얘기합시다. 일소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 낙과 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죠. 그런데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 낙과 피해 조사는 하는데 이걸로 착과 피해 조사는 안 해요. 착과 피해 조사. 과거에 감귤이 이 과수 사종 부분으로 이렇게 편입되어 있을 때 풍산과 조사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은 착과 피해 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는 낙과 피해 조사만 합니다. 낙과 피해 조사. 그리고 착과 피해 조사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박 있죠. 우박도 낙과 피해 조사를 해요. 우박도 적과 후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낙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착과 피해 조사는 이제 좀 다르죠. 우박의 경우에. 자, 착과는 놔둬요. 나중에 해요. 자, 우박 낙과 피해 조사부터 봐요. 그래서 적과 후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낙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낙엽률 조사하죠. 낙엽률 조사합니다. 그리고 미보상 비율, 낙엽률 조사할 때는 미보상 비율 조사해요. 특이하다 했죠. 낙엽률 조사할 때는 미보상 비율 조사하고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 그 다음에 나무 피해도 조사합니다. 자, 다시 거기 가서 보겠습니다. 자, 낙과 피해 조사를 봅니다. 조사 대상은 적과 종료 이후 대상 제외로 사고 접수된 과수원. 자, 적과 종료 이후에는 모두 다 특정 위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이건 적과전 특정 위험 방식이건 적과 후에는 다 특정 위험 방식이라 했습니다. 모두 다. 그래서 적과 종료 이후 대상제. 이건 뭐 어떤 게 대상제가 될까요?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 우박입니다. 자, 일소도 사실은 이 낙과 피해 조사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일소는 달리 구분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일소 낙과 착과 피해 감수가 실수가 적과 후 착과 수의 6%를 초과해야 그래야 감수가 실수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일소 피해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소는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일소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난 6피해 시험 때는 수학 직전 착과 피해 조사를 했으나 그걸 안 합니다. 즉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를 동시에 실시해요. 일소는 일소, 그러니까 적과 후부터서 일소 피해가 발생될 때마다, 그때마다 과실 숙기와 관계없이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를 동시에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 구분을 했어요. 별도 구분. 다만 그것 차이뿐이고 낙과 피해 조사 방법, 착과 피해 조사 방법은 동일합니다. 사실은. 자, 낙과 피해 조사 보겠습니다. 대상제는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 우박, 일소는 뺐고요. 그 다음에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합니다. 조사 방법은 보상하는 제의 여부입니다. 과수원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제의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사 필요 항목 결정. 나무수 조사입니다. 과수원 내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를 파악을 하고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를 빼고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를 빼고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합니다. 낙과수 조사는 전수조사가 원칙이에요. 낙과수 조사는요. 전수조사가 원칙인데 전수조사가 어려울 때는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낙과수 전수조사부터 보겠습니다.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그러니까 낙과수 전수조사 시에는 과수원 내 전체 낙과를 무조건 세는 거예요. 과수원 내 전체 낙과를 계수기로 무조건 세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수조사예요.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과실을 분류했다는 그런
피해 인정 개수 있죠. 정상 50%, 80%, 100%용 피해가로 구분하고 정상 피해가 정상 과실수 몇 개, 50%용 피해가 몇 개, 80%용 피해가 몇 개, 100%용 피해가 몇 개 이렇게 개수를 조사하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낙과수가 100개 미만일 때는 그거 가지고도 하는 거예요. 자, 낙과수 표본 조사에 대해서 봅니다.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과수원별 전체 표본 주수를 선정하되 표본 주수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선정합니다. 다만 태풍과 같이 거대 재해, 거대 재해라면 물론 태풍이 될 수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문서 시행을 했을 때가 태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서 시행을 한 거대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표본 주수는 정해진 값의 2분의 1만으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을 하고요. 표본주별로 수관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조사합니다. 자, 이 수관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정확하죠. 자, 이 과수원이 나무 가지 끝을 기준으로 밑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가요. 땅으로요. 지면으로 수직선을 내려보면은 그것을 이어가면 이렇게 둥그런 원형이 될 겁니다. 가지 끝을 이어가면요. 여기가 바로 이제 수관 면적입니다. 수관 면적이요. 그러니까 표본주별로 수관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조사하는데 이 수관 면적 내에 떨어지는 낙과수는 무조건 세는 거예요. 즉 다른 품종이라도 여기에 떨어져 있는 낙과수는 그 해당 품종의 낙과수랍니다.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중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하는데 이건 이제 정상 몇 개, 50%용 피해가 몇 개, 80%용 피해가 몇 개, 100%용 피해가 몇 개로 구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체 낙과수가 100개 미만일 경우에는 그것 가지고도 조사가 가능하다. 자, 여기에서 잠깐 제가 예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조사 대상 주수가 350조, 표본주 10조의 착과수 합계가 220개일 때 전체 낙과수는 몇 개일까요? 표본주 10조의 낙과수 합계요. 이 낙과수 합계가 220개일 때 이 낙과수 표본 조사를 했어요. 낙과수 표본 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 주수 350조, 표본주 10조의 낙과수 합계가 220개다. 이때 전체 낙과수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이제 220개가 표본주 10조의 낙과수죠. 그래서 220개, 즉 표본주 낙과수 합계 나누기 표본 주수, 표본주는 몇 주입니까? 10주죠. 이렇게 한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 350주 하면 이게 전체 말하자면 낙과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220 나누기 10 곱하기 350 하니까 7,700개가 된가요? 7,700개가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볼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7,700개가 되죠. 자, 그러면 낙엽률 조사를 보겠습니다. 낙엽률 조사요. 자, 낙엽률 조사를 봅니다. 이건 단감, 떫은감 품목이 하나죠. 이제 우박이라든지 일소 피해로 이 낙엽률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낙엽률 조사하지 않습니다. 낙엽이 발생된다 하더라도요. 우박으로 일소로 인한 낙엽이 된다 하더라도 낙엽률 조사는 하지 않고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 낙엽이 발생됐을 때 낙엽률 조사합니다. 자,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의 표본주수에 따라서 표본주수를 선정을 하고요.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선정을 하죠. 그리고 선정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 신초 1년생 가지를 무작위로 정하여 각 결과지별로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하여 리본에 기재한 후 낙엽률을 선정합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죠? 계약일 24시부터 적과전에 낙엽률 조사를 하죠. 자, 그건 뭐 때문에 낙엽률 조사합니까? 그것은 적과전 특종 5종 한정 보장 특약의 최대 인정 피해율. 자, 그 나중에 보험금 선정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낙엽률 조사는 낙엽 손해 감수 과실수 조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낙엽 손해 감수 과실수 선정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 이후의 낙엽률 조사하고 적과 전의 낙엽률 조사는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낙엽률 조사는 단감, 떫은감에 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낙엽률 조사는 우박이나 일소로 인한 낙엽률 조사는 하지 않고, 그리고 낙엽률, 그러니까 적과 후의 낙엽률 조사는 이것은 낙엽 손해 감수 과실수 산정을 위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선정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 신초 1년생가지, 역시 녹이 진합니다. 녹이요. 이제 해묵은 가지는 갈색으로 변하지만은 신초 1년생가지는 녹색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녹이 진해요. 이것을 무작위로 정하여 각 결과지별로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해 리본에 기재한 후 낙엽률을 선정한다. 낙엽수는 잎이 떨어진 자를 센다. 그리고 사고 당시 착과수에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를 곱하여 해당 감수과실수로 선정한다. 그리고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나오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과실 비율을 조사한다. 미보상 비율 조사한다 그래요. 자, 여기에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낙엽 손해 감수과실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낙엽손의 감소가실수를 이것은 이 감소가실수를 산정한다 했죠. 이것은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낙엽 인정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가 들어갑니다. 맥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들어가요. 즉 보상하는 손해율 원인으로 감소한 과실의 비율. 이 미보상 비율은 낙엽률 조사 시 조사된 값입니다. 낙엽률 조사 시 조사된 값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정 피해율은 어떻게 하느냐? 인정 피해율은 이것은 1.011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경과일수입니다. 자, 낙엽률 어떻게 합니까? 낙엽률은 자, 낙엽률 여기 씁시다. 낙엽수 나누기 낙엽수 플러스 착엽수입니다. 이렇게 산정을 해요. 그러면 경과일수는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과일수는요. 이것은 이제 6월 1일부터 계산을 해요. 그래서 6월 10일 사고 나면 초일을 산입으로 해서 10일이 되는 겁니다. 경과일수가요. 자 그러면은 착과피 조사 여기부터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착과피 조사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착과피 조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